오늘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오늘 이제 기소가 되게 되겠습니다. 아직 기소장은 나오진 않았는데 아마 이 기소장을 보면 기본적으로 뭔가 이 내용 자체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 뭐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공소장에는 이제 혐의가 그 적시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내란은 이제 우두머리가 있고 중요 임무 종사자가 있고, 그런데 계엄에 있어서 김용현 전 장관은 넘버 2의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네. 넘버 2인데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내란 우두머리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도 모르는 거를 넘버 2 중요 임무 종사자가 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오늘 김용현 공소장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모 혐의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시가 되는가 안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김용현의 혐의라고 되는 거는 100%다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정적인 게 그겁니다. 결국 이제 국회를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이제 끌어내라고 했던 부분들, 또 중앙선관위에 들어갔던 부분들, 아마 김용현 본인도 중앙선관위에 들어간 부분에 대한 불법성 여부는 인정을 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그냥 경고형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김용현이 지금 보면 거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기자회견도 보면 뭐 일부 기자들을 다 못 들어오게 하고 뭐 일부 기자만 들어오게 해서 기자회 한다든지 이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김용현이 처음에는 뭔가 이제 진술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유통일당 관련된 변호인들이 들어오면서 입 다물고 있고 윤 대통령하고 똑같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제 헌법 지금 29일로 이번 주 아마 1월입니다. 29일로 이제 3차 소환을 이제 공처가 한 상황입니다. 수사도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그 헌재와 이제 그 공수처 수사 이게 이제 동시에 지금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야당에서는 공수처한테 뭐 체포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체포할 만한 이 그 공수처에서 근거가 충분히 확보가 돼야 체포를 하는 거지. 무조건 뭐 이게 그 이제 체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상당히 이게 좀 다른 영상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기소도 되기 전에 그 탄핵 그 결정이 났던 거고. 그리고 지금은 상당히 이쪽 그 수사의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을 때는 지금 뭐 헌재가 언제 어떻게 이제 결정될지 모르겠지만은 헌재도 뭐 예상외로 빨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정상적으로 뭐 한 석 달 뭐 넉 달 이렇게 간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 기소가 더 빠를 수도 있죠. 기소가 더 빠를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뭐 헌재 같은 경우에서는 뭐 기소까지 된 마당에 헌재 결정이 뭐 그렇게 어려운 결정은 아닐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그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게 어저께 그 김용현 측 변호사의 얘기를 보면은 방향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연관거리 전혀 없다는 걸 어저께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잖아요. 뭐가 됐든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대통령하고는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노 씨가 비상계엄 선포나 계엄 그 사무 수행에 전혀 관련이 없다. 이 얘기는 결국은 그럼 뒤집어서 보면은 대통령이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게 그러면은 이거를 그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무슨 생각 갖고 이걸 혼자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김용현 측의 그 이제 논리는 명확하게 이제 어저께 변호사가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어쨌든 이 사안은 철저히 수사를 하면 뭐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드러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근데 말이죠. 오늘 제가 일간지에 보니까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근데 이석연 법제처장이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한번 만났지 않습니까? 만났을 때 이재명 당시 대표가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아마 윤 대통령이 경비계엄 정도는 할 것 같다. 그러면서 굉장히 뭐 좀 걱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넘겼다더라고요. 근데
야당에서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마 정보를 알고 있었는데 네. 실제로 이 여당 쪽에서는 거의 정보가 뭐랄까 이게 지금 알려지지 않거나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알았다 그러면 뭐 이슈화해서 막긴 막았겠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도대체 대통령하고 이 자주 만난다는 친윤들이 진짜 이게 모르고 있었을까? 아니면 진짜 친윤들이 알고도 그냥 쌩까고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저는 알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그 명시적으로 언제 어떻게 뭐 육하원칙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하겠다 이렇게 뭐 얘기는 안 했을 수 있지만 네. 대통령이 저도 작년 말에 뭐 비상대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직접 듣고는 네. 그때는 정말 뭐 화가 나셔서 일어나 뭐 그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최근까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면은 네네.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양반 정말 그러려나 보다. 네. 정말 그러려나 보다. 예, 그 정도는 간파할 수 있었다고 봐요. 네. 근데 그거는 뭐 비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대화이기 때문에 뭐라고 뭐 쉽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그 뭐 짚어볼 만한 가능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 제가 볼 때는요. 네. 이게 좀 뭐 언젠간 다 드러날 것 같아요. 언젠간 다 드러날 것 같은데 대통령이 8월 17일 날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년도 채 되지 않은 외교 안보 라인을 교체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8월 12일 날 이제 그렇게 하고 그 8.15 경축사에서 반국가 세력 그 이야기하죠. 청산을 네. 아주 강하게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8월 17일 날 김민석 그 민주당 최고위원이 처음으로 이 계엄령 준비라는 맞아요. 얘기를 해요. 아주 압축적인 시간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김민석 그 최고위원이 그 얘기할 때 뭐 조중동이니 뭐 아니면 그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건 네 머릿속에 있는 거지 우리 머릿속에 없다 그렇게. 뭐 이제 저도 그렇게 뭐 이야기했어요. 저기 뭐 이쪽 그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네네. 했고. 아니 무슨 대명천지의 계엄이냐 이렇게 얘기했고. 근데 지금 되돌아서 보니까 김민석 의원이 뭔가의 정보력이 빠른 건지 아니면은 이쪽에 뭐 누군가의 세작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은 이 어떤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뭐 이게 군 출신인 김병주 네.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국정원 출신 박성원 박선원. 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국회에서 아주 뭐 이 그 세세한 내용들을 굉장히 얘기를 해요. 네. 다 뭐 야 그러면 저거를 어떻게 알았지? 더군다나 야당이 그러면은 이 국정원이나 아니면 뭐 군부 내에서나 누군가가 밀정이 있나? 그런 의심도 자꾸 들잖아요. 네. 이게 아니 뭐 이거는 누가 뭐 검찰이 그 수사 내용 발표한 것도 아닌데 이걸 막 얘기한단 말이죠. 야, 그럴 때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번 계엄 사태가 무모한 계엄을 한 것도 문제지만 이런 내용들이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게 흘러갔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정황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도 뭔가 계속 흘러가고 있다 야당에.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금의 정부 조직 내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뭔가의 이게 누수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맞습니다. 하는. 네. 의심이 든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휴 참 이게 참 내부 단도리도 못하고 네. 참 어설프게 계획 짰다가 진짜 이제 뒤통수 맞는 네. 이런 지금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지금 국회에서는 일단 한덕수 대행에 대한 지금 탄핵 소추안을 아마 박성준 의원이 민주당에 지금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